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민호의 화가 나는 좀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추측해서 가볍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민호 아빠는 20살, 엄마는 2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호가 낳은 후에 한참 후에 아빠는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엄마하고 누나하고 민호가 세 명이 살게 됩니다. 근데 민호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하고 둘이 등산을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갔을 때 그 행복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호는 왜 화가 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등장함으로써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누나는 굉장히 착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별로 혼내질 않아요. 근데 새롭게 동생까지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주목을 받고 사랑받는 곳으로부터 민호는 엄청나게 소외를 받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느낀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뭐냐면 민호의 가장 이상적인 공간은 뭐냐면 엄마와의 둘만의 공간이고 그것은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민호는 산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이란 민호에게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이드나 그 락강이 말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프로이드가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간단한 거죠.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남자아이의 사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웨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있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패턴들은 굉장히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민호 아빠가 사실은 이제 민호가 지금 우리 나이로 10살이고 그 만으로 대충 9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서 서서히 성화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빠가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경우라도 모든 인간이 같은 패턴이나 유형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호는 엄마와 함께 산으로 등산을 떠납니다. 둘만의 여행이죠.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산에 간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뭐냐 하면 민호에게 엄마와 사랑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의 공간입니다. 출발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예. 이거는 이제 가족이 여러 명 생겨서 한 번도 거의 가지 못했는데 엄마 둘이 단둘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굉장히 신났죠, 당연히. 또 이제 산을 굉장히 잘 타요, 민호가. 그래서 그 산을 잘 탄다는 거기에 피드백을 받아서 더 신나죠. 예. 엄마는 짐도 있고 해서 땀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지만 민호는 뭐 다람쥐처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엄마를 거의 리드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마와 집에서의 엄마와 나와의 관계와 산에서 나와 엄마의 관계는 역전되는 거죠. 민호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소원을 빕니다. 둘이 이건 이제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의식이죠.
뭐 재래의식, 이니시에이션 세레머니처럼 어떤 하나의 통과, 어떤 의식입니다. 의식. 예. 근데 엄마는 뭐라고 빌었어? 나랑 엄마랑 영원히 살겠다고. 여기서 그 민호의 의식이 잘 드러납니다. 나와 엄마랑 영원히 살겠다고. 이건 둘만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아빠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는 나와 엄마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물론 민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마음속에서의 엄마와 나와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호랑 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엄마의 말을 보세요. 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전에는 웃지도 않고 행복도 상실했던 공간이었죠. 자, 이제 사랑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싶어, 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 나는 정상에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엄마와 둘만의 행복의 정복일 수도 있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엄마와 둘만의 공간이면 확실하죠. 이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엄마를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서 천천히 가. 이러면 이제 사실은 뭐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에게 있어서 아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웨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죠. 다시 말하면 엄마를 중간에 두고 아빠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아빠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민호는 진짜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뭐 기본이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상적인 공간, 다시 말하면 엄마와 나만의 공간에서 모든 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있어서 어린아이의 정신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엄마와 나만의 이상적인 공간을 확보할 때만이 아이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엄마나 아빠가 이 아이들의 그 행복을 어떤 규율이라든가 어떤 책임 이런 것을 통해서 억압하죠. 그러니까 행복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 간의 그런 독특한 웨이디푸스적 구조를 어른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호는 말합니다. 산에 갔을 때 추억도 남기고 하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 추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추억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를 독차지하는 그 공간이죠. 이제 민호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춘기는 지금 보통 요사이 아이들은 9살이 정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엄마로부터 서서히 떠나가는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시작됩니다. 많이 본 한 게 있어. 엄마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죠. 딱 대놓고. 그렇죠? 이제까지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민호에게서 엄마 얼굴은 뭐예요? 자기에게 화내고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나에게 웃음을 주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엄마 얼굴인 거죠. 오직 나만의 엄마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엄마가 아니고, 누나의 엄마도 아니고, 동생의 엄마도 아닌 나만의 엄마 얼굴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고, 다시 말하면
상실된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엄마가 웃으니까 예뻐. 나한테도 잘해줘.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회복하는데 지금부터 엄마가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그 독특한 처방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야? 이게 미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짐이에요. 엄마는 이 다짐을 있잖아요. 성취할 수 있도록 민호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도리어 과거로 회귀하는, 다시 말하면 가장 불행했던 그 부분을 회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한 모습은 바로 뭐예요?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고,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않고 짜증나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잖아요. 착한 모습, 웃는 모습이라고. 착한 모습, 웃는 모습은 바로 뭐냐 하면은 과거의 모습이 자기가 착하지 않았고 웃는 모습이 아니라 화낸 모습, 짜증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착한, 웃는 이 모습 자체가 엄마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민호에게는 아빠나 동생, 누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엄마가 중요한 것이죠. 엄마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빠에게도 사랑받고 누나나 동생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화내는 모습 이제 보여주기 싫어. 엄마 사랑해. 자, 민호는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